군졸역 맡은 애 말이다. 윤정년이요? 그래, 윤정년. 너 혹시 그의 엄마가 누군지 아니? 그의 목소리 최공선 목소리랑 똑같았어. 최공선이면 추월만정의 최공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더 빨리 치고 올라가면 돼. 6회에서는 정년의 개성적인 군졸 연기 모습이 대단했지만 결국 극을 망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소복에게는 군졸이라는 단역 배역마저 뺏기고 옥경에게는 실망스러운 평가를 들었죠. 그리고 여러 인물들과 정년의 갈등 구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7회와 8회에 대한 추가적인 예상 리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란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구슬하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정년이에게 대타로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주란이도 구슬하기 배역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고 열심히 하였지만 무리를 해서 문제가 생긴 듯하죠. 결국 정년이는 소복에게 자신에게 구슬하기의 배역을 맡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극을 망친다면 극단을 떠난다는 다짐까지 하면서 배역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데요. 이전 군졸에서 소복과 옥경에게까지 극을 망쳤다는 평가를 받았던 정년이었기에 처음에는 인정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배역의 역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배역의 대사까지 외워버렸죠. 결국 정년이는 군졸 역할에서의 실패를 통해 모든 배역과 대사를 외우며 배역의 관계와 극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러한 준비 덕분에 자신 있게 구슬하기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구슬하기 역할에서 정년이는 호동왕자에 대한 사랑과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인한 질투를 절절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정년의 구슬하기 역할 도전은 단순히 배역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년은 자신의 연기 열정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녹여내면서도 극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연기를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정년은 이번에는 절대 혼자 돋보이려는 연기가 아닌 관객에게 감동을 전하는 연기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녀는 이 배역을 맡기 전부터 이미 모든 대사를 외우고 각 배역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무대에 서는 순간만큼은 오로지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었죠. 정년의 이러한 준비와 성장은 그녀를 더욱 성숙한 연기자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오른 정년은 자신이 준비한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구슬하기의 절망과 슬픔을 진정성 있게 표현합니다. 관객들은 정년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혼신을 다한 연기에 압도되어 깊이 몰입하게 되죠. 그녀의 눈빛과 몸짓, 그리고 그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담긴 절절한 감정이 무대 전체를 채우며 관객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동안 정년이 경험했던 수많은 실수와 질책이 이번 연기를 통해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는 배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관객들은 정년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고 동료 배우들 또한 그녀의 연기에 감동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를 지켜본 소복은 드디어 정년이 배우로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죠. 소복은 정년에게 겸손과 조화를 강조하며 한때 질책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번 연기에서는 정년이 극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녹여내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정년은 단지 관객의 시선을 끌기 위한 연기가 아닌 예술 그 자체를 표현하는 연기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갑자기 대타로 나와도 너무 잘하는 정년이를 보면서 영선은 더욱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년이는 이번 배역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연기를 넘어 극의 전체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 경험은 그녀가 배우로서 더 성숙해지도록 이끌 것이며 극단 내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점차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년의 성장에 영선은 큰 자극을 받게 되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선은 오랜만에 집에 돌아가 어머니 한기주와 언니가 성악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기주는 처음으로 영서의 국극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만 이내 정년이의 목소리를 과거 유명했던 국악인 최공선과 목소리가 같아 보인다며 정년이의 천재성을 높이 평가하죠. 한기주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인물로 영서에게 좋은 말을 건네면서도 정년을 언급하며 영서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실력의 인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죠. 이 장면에서 한기주는 영서와 정년의 비교를 부각시키며 갈등을 심화시키는데요. 영서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년과의 비교로 인해 깊은 질투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영서가 국극에 대한 열망을 더욱 키우고 정년을 경쟁자로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기주가 앞으로도 영서에게 정년과의 비교를 계속 강조하며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영서는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와 정년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해 연기에 대한 자격지심이 커지는데요. 정년을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닌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된 영서는 더욱 훌륭한 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감정이 부족하다는 핸디캡을 느낍니다. 영서는 정년에게 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지만 정년 또한 아직 경험이 부족해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영서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배우가 되기 위해 앞으로 정년과 더 깊은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서는 정년의 소리에 대한 깊은 열망을 깨닫고 자신의 연기에 진정성을 더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죠. 또한 영서가 정년에게 도움을 구하면서도 자존심과 질투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정년은 구슬하기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극단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관객들로부터 감동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정년의 진정성 있는 연기는 호동왕자를 사랑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그녀가 국극 배우로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를 지켜본 영서는 자신의 실력 부족과 정년에 대한 질투심이 폭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서는 자신이 무대 위에서 느끼는 불안함과 자존감의 결여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서가 정년의 진정성 있는 연기를 벤치마킹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자 하는 여정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죠. 영서는 자신의 재능이 있지만 계산적인 성격으로 인해 마음을 울리는 연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핸디캡으로 여기는데요. 정년이와의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느끼며 자존감과 자격지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서는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끼며 정년의 소리에 대한 열정을 인정하고자 노력합니다. 영서가 정년의 소리에 대한 열망과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녀도 자신의 연기에 진정성을 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서는 어머니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진정한 국극 배우로서 성장하는 여정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죠. 이와 함께 정년과 영서가 경쟁을 넘어서 서로를 자극하며 성장하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7회와 8회에서는 정년과 영서가 국극이라는 예술 속에서 갈등과 경쟁을 겪으며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장면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재능과 약점을 발견하며 성장의 기회를 얻고 특히 정년은 무대와의 조화를 이루는 연기의 중요성을 배워 진정한 배우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반면 영서는 정년과의 비교와 어머니 한기주의 냉정한 태도로 인해 더욱 깊은 상처를 받지만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정년에게 더욱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슬기롭게 극복하고 최고의 국극의 연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펼쳐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두 사람의 여정이 계속되길 응원하면서 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